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가까워지기보단 적당히 멀어지는 연습부터 하게 되죠.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깊은 존중이에요.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가갑니다. 말을 걸고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간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우면 소중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고마움에 무뎌지지 않나요?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의 무게를 잊게 되는 거죠. 사람은 거리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 거리는 때로 말보다 깊은 언어가 됩니다. 이 선을 지키는 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선을 긋는데 서툽니다. 왜일까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선 긋는 순간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자꾸 자신을 희생합니다. 불편한 부탁도 들어주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웃으며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둘 다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중심에 들어오지 않게 조심스레 멈춰 서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읽고 돛을 조절하듯이 말이에요. 그 거리는 찬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빛이 됩니다. 상대도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고 나도 나의 숨결을 잃지 않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례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죠. 하지만 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왜 그러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서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을 지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경계하는 건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 피어나는 게 바로 진짜 귀함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꼭 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백한 거리에서 더 뚜렷하게 들리니까요. 너무 배려하면 오히려 무시받는 이유. 배려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지나치면 오히려 사람을 버겁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 말은 멋져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배려는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배려가 천천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예요. 한 번 양보하면 고마워하지만 두 번 양보하면 익숙해지고 세 번 양보하면 욕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투명해지고 그저 편리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의도보다 태도를 더 잘 읽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낮은 목소리, 어색한 웃음, 불편한 부탁에도 대답하는 태도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작아요. 그 메시지는 아무리 마음으로 존중을 담았어도 상대의 감각에는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심스러운 배려가 무시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빛나고 있지만 누구도 그 불빛의 고단함을 보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배려는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고 선명한 눈빛으로 나는 여기에 있어라고 전하는 태도. 그게 때로는 수천 마디 친절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존중을 얻습니다. 진짜 관계는 불편한 대화 이후에 피어납니다. 갈등을 피한 관계는 결코 단단해질 수 없어요.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경계라는 단어는 얼핏 차갑게 들립니다.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멀어지겠다는 뜻 같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바람에 휩쓸려 살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벽은 경계를 그리지 않은 사람에게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왜 자꾸 나를 이용하지?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할까? 그런 질문이 쌓이면 결국 무언의 벽이 생기게 되죠. 경계를 세운다는 건 그 벽이 자라기 전에 미리 길을 만드는 겁니다.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어떤 관계든 경계가 없으면 애매해지고 흐려집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감정은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경계가 뚜렷한 관계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신뢰가 쌓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와도 괜찮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니까요. 마치 해가 지는 시간처럼 차분하고 선명한 감각. 그것이 바로 경계가 주는 따뜻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명확히 아는 일. 이 이상한 시대에 그보다 따뜻한 배려가 있을까요? 진짜 관계는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선을 그어주는 용기에서 피어납니다. 거리는 마음을 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식지 않게 지켜주는 공간이 됩니다. 가까움이 곧 친밀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을 더 친한 사람이라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싸우고 더 자주 실망하고 더 쉽게 상처받기도 하니까요.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모를 수도 있고 오래 연락이 끊긴 사람이 가장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마치 아침 햇살이 늘 곁에 있어도 그 따뜻함을 잊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늘 있으니 소중한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가까움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때때로 존중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친밀함은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보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의외로 거리 속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가끔은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상대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진짜 친밀함이란 한 공간에서 매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만의 시간을 잘 지키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관계입니다.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존재를 느끼는 순간은 늘 스쳐갈 때입니다. 그처럼 마음도 너무 가까우면 존재를 잊게 되죠. 친밀함은 멀어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 없이도 나는 나답고 당신도 당신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오갈 수 있을 때 그건 단단한 친밀함입니다. 함께 있어도 자유롭고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거리. 그것이 바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나를 먼저 귀히 여겨야 남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을 진심으로 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로 상대를 대한다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텅 빈 자리는 결국 그 관계의 균열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뒤로 미루고
남을 앞세우는 걸 배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기도 해요. 내 시간을 아무렇게나 내어주고 내 기분을 누르고 내 욕구를 억누르면서 괜찮아, 저 사람이 편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순간들. 그 순간부터 남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배웁니다. 당신을 편리하게 써도 괜찮은 사람으로요. 진짜 배려는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무게로 남을까? 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자기를 우선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진실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웃기 전에 나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먼저 쓰는 이유처럼 관계에서도 나를 먼저 살펴야 상대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일지 않게 하려면 내 안의 결을 잘 닦아두어야 해요. 그 결이 매끄러워야 마주한 사람의 흔적도 부드럽게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을 가꾸는 일이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나 자신이 먼저 다독여주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나를 대하는 방식의 반영입니다. 나를 잃어가면서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피로를 이해하고 당신의 경계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으로 타인도 귀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경청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걸로 여기고 반응이 없으면 무관심이라고 단정하죠. 하지만 침묵이란 때로 가장 진지한 경청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닿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조용히 머무는 쪽을 택하는 거죠. 바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결을 따라 나뭇잎이 흔들리듯 침묵에도 방향과 의도가 있습니다. 말은 늘 뜻을 담지만 침묵은 감정을 담습니다. 상대의 말끝에 머무는 침묵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조용한 손짓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조용한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침묵은 틈이고 그 틈은 어색함이 되고 결국 거절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채웁니다. 불안해서, 상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하지만 진짜 깊은 관계일수록 침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서로를 더 뚜렷이 느끼게 되는 사이. 침묵은 경계가 아니라 가까움을 위한 여백입니다. 말을 멈추는 용기는 상대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물도 깊을수록 소리가 적듯 깊은 관계는 덜 말하고 더 느낍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말보다 마음을 듣는 태도로 머문다면 그 침묵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나는 지금 너의 말보다 너의 마음을 듣고 있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말보다 훨씬 길게 남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관계를 망칩니다. 처음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다가가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알려주면 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타인의 의도로는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습니다. 조금 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조금 덜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 기대는 서서히 작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눈에 띄지 않게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결국 차가운 말투나 무심한 행동이 되어 상대에게 되돌아가죠. 관계가 틀어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몰라줄까? 왜 나처럼 안 해줄까?
그런 작은 기대가 자라면서 관계의 중심을 흔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시간과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관계는 덜 답답해지고 덜 무너지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별빛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듯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귀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귀히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의 속도와 방향을 억지로 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옆에 머무르며 그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큰 사랑은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어주는 일, 그 담백한 자세가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귀히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단지 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반영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 쉽게 화내고 지친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상대의 서툼도 이해할 줄 알고 시간이 걸리는 변화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니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건 먼저 내 삶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바쁘게 쫓기지 않고 내 마음의 호흡을 먼저 챙기는 삶. 그런 삶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허둥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구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지켜야 할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줄 알고 무언가에 휩쓸릴 때 스스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상대를 조정하려 하기보단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하게 됩니다. 삶의 깊이는 타인을 대하는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쉽게 소리를 높이고 어떤 이는 침묵 속에 진심을 담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군가를 귀히 대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삶의 무게를 들여다보세요. 피로가 쌓여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상처가 골마 있다면 조용히 꺼내어 말없이 바라보세요. 그 조용한 작업이 다른 사람에게 닿는 온도를 바꿉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흐릿하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무르지 않은 그런 태도는 삶에서 길어 올려져야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히 대하는 법은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기꺼이 등을 돌릴 줄 아는 용기. 어떤 관계는 붙잡아야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 진짜 용기는 그 등을 조용히 돌릴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주보고 있는 것만이 사랑도 이해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등을 보였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종종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야 의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이 깊은 것이라 믿죠. 하지만 스스로를 잃으면서까지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기꺼이 멀어질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등을 돌린다고 해서 마음까지 돌아선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상대는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당신이 지켜낸 경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멀어짐 속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어떤 감정이 진짜였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바람은 등을 돌린 채로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을 보였다고 해서 마음을 거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만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잠시 멀어지는 시간일 뿐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건 무조건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때론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만났던 사람일수록 잘 떠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망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신도 타인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귀함은 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말은 오래된 단어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절실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마음에 부딪히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무엇이 친절이고 무엇이 지나침인지, 어디서 멈춰야 존중이고 어디까지 다가가야 진심인지. 하지만 그 복잡한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그건 결국 나의 태도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 내가 그것에 어떤 눈빛을 갖는가. 사람은 바람처럼 다가왔다. 그림자처럼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붙잡을 수 없기에 더 섬세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영원하지 않기에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도는 나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상대의 결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상대의 하루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 그래서 말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는 사람. 나의 시선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함은 말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다정함도 아닙니다. 그건 매일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지친 날에도 무례하지 않으려는 노력, 바쁜 날에도 잊지 않으려는 존중. 관계는 결국 태도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내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바람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림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귀히 여긴다는 말. 그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떤 빛을 품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당신도 결국 귀하게 여겨질 사람으로 하루하루 깊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건 결국 나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머무는 태도, 상대를 조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조용한 다짐들이 우리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그에게도 따뜻한 거리를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깊고 고요한 사람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